연구개발 R&D 센터를 설립하기로 해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서 어떤 일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연매출 10조 원이 넘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가 한국으로 연구개발센터를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세계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10년 이상 선도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160조 원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고 향후 4세대 반도체 시장도 주도할 거라는 판단에 램리서치는 본사 R&D 센터 자체를 한국에 전량 옮기기로 과감히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스 또한 한국 R&D 센터 설립을 결정하고 설립 시기, 형태, 방식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도체 소자회사와 장비회사 간 협력은 당연한 것입니다. 장비가 있어야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고 소자가 있어야 장비가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IT 산업에 있어서는 특성상 분업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업 간 신뢰는 매우 중요하며 그 바탕 위에 협력과 경쟁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문제를 일으킨 일본이 이러한 국제적인 틀을 깨고 긴밀한 기업 간 협력 체계를 어지럽혀서 세계 기업들의 지탄을 받는 이유입니다. 어쨌거나 이들이 어떻게 나오든 국내 삼성, LG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은 석 달 만에 우호국들의 대체제와 국산화로 전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계 주제로 돌아가서 그동안 연구개발 진행은 램리서치와 삼성 개발진들이 상호 서로 왕래하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와 같은 양국 기업 간 개발 진행 방식은 인텔이나 TSMC 등도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협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물리적 거리도 상당한 데다가 시차로 인해서 상시 논의가 거의 불가능하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의 장비회사에 여러 반도체 소자 업체들이 거래하다 보니까 핵심 정보나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늘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램리서치가 한국의 본사의 R&D 센터 자체를 모두 옮기기로 한 것은 총 매출의 35%를 차지하는 핵심 고객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밀착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 자사의 핵심인 R&D를 옮기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르고 인텔이나 TSMC 등 다른 반도체 고객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용단을 내린 것은 한국의 미래 가치가 그만큼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향후 한국이 최소 10년 이상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것이고 전문가들의 분석에 반도체가 지금은 잠깐 정체기이지만 2030년 이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으로 결국 세계 D램 허브가 한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 반도체 장비회사들의 R&D 센터가 한국에 이전 및 설립되는 것은 새로운 인력 고용과 소재, 부품, 장비 전반에 대한 산업 생태계 강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실제 램리서치는 핵심 부품을 국산화할 방침이고 이로 인해서 미래 반도체 개발 및 양산을 위한 핵심 기능이 한국에 모이면서 다른 해외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추가 지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규제 후 일본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서 한국은 2-3년 내에 대체제나 완전 국산화를 이룰 것이고 결국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무덤을 판 것이나 다름없다고 거센 비판을 내놓았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3년이 아닌 3개월 만에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 전문가들조차 깜짝 놀라게 했고 한국의 기업들은 격에 다른 국제적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히려 자국 기업들의 부메랑 피해를 입혔지만 강경 자세를 유지하자 일본 기업들은 살 길을 찾아서 한국에 공장을 짓는 등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아와 어를 교묘히 규사하며 힘으로 한국을 업신여기는 강경책을 언제까지 계속할지 국내외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터 톨프TV였습니다. 감소폭이 한국의 대일본 수출 감소폭보다 23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재무성 통계를 보면 7월 기준 우리의 대일본 수출은 지난해보다 0.3% 줄었지만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6.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뜻은 즉 일본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 일본이 더 큰 타격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100원의 따뜻한 가치가 되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 12월에도 불우한 이웃에게 후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1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일본과의 갈등 관계가 우리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개 품목 수출 규제가 실제 생산 차질로 연결된 사례가 없어 한국의 대외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7월부터 3대 품목 수출을 제한했으나 8월 7일과 19일 포토리지스트 수출을 허가했고 29일에는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7월에서 8월 대일본 수출 수입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월별 증감률 범위 안에 존재하며 무역수지 또한 올해 월별 무역수지 수준으로 특이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본과의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10억에서 20억 달러로 월 평균 적자를 기록하고 지난달에도 비슷한 수준인 16억 달러였습니다. 7월보다 적자폭이 400만 달러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7월 기준 우리의 대일본 수출 감소보다 일본의 한국 수출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한국보다 일본이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저가항공사 피치항공은 일부 한일 노선 운항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승객 감소로 인한 일본 항공사 중단은 한일 관계의 악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외에도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본의 주요 기업 115곳 5%가 한일 갈등에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고 9%는 앞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대한 수출은 올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지난 6월은 역대 수준인 마이너스 14.8%였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7월 일본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우리보다 더 큰 것은 1차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일 수도 있고 심리적 요인까지 겹쳤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고, 일본 맥주 등 소비재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이 대일 수입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중 분쟁 심화,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한국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이 단가 하락과 맞물려 커지는 상황에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저렇게 사과했습니다. 자, 고이즈미 총리도 와서 사과합니다. 무릎 굽히고 사과하는 거 보이시죠? 자, 사과 성명도 발표합니다. 무라야마 총리, 식민지 배와 침략, 통절한 반성. 고이즈미 총리, 무라야마 다마 계승, 두 번 다시 전쟁길 걸어서는 안 돼. 통절한 반성. 뭐 이런 성명도 발표하고요. 일본 국민들이 위안부 피해자 모금하면서 사과하면서 전달합니다. 60명 아시아 여성기금 수령. 자, 일본 위안부 문제 11번 사죄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 대깨문들 반응이 뭔지 아세요? 저건 진심이 담긴 사과가 아니야. 더 해야 돼. 할복 자살해야 돼.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뭐 이런 얘기합니다. 저놈들 사과해놓고 뒷구녕으로 딴짓해. 뭐 이런 얘기. 이런 개소리 늘어놓습니다. 끊임없이요. 수백, 100년 동안요. 상대방의 사과예요. 저 따위 반응을 하면요. 저 11번 사과하고 저 따위 반응을 들으면요. 저 같아도 더 이상 사과하기 싫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일본이 한국에 빡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위안부 합의를 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합의문 읽어보신 분들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자, 일본 측 위안부 합의 입장.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양국 정부가 협력해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자, 내용 보세요. 일본이 자금도 지원해서 위안부 분들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도 하고 사과를 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이러한 합의를요, 박근혜 정부에서 해놓습니다. 누가 들어도 일본의 사과의 뜻이 분명하고요. 지금까지 자금까지 지원해서요,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하니 내용의 진정성상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위안부 합의를요, 지난 정부께, 박근혜 정부 때 한 거라고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립니다. 국제간 협약을요, 완전히 개무시한 머저리 그 자체의 행동을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 한일 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선언. 두 번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대법원 판결.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100년 전의 일을요. 수십 년, 7, 80년 전의 일을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한 거예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대법원 기업이 배상하라. 국내에서나 통하는 거짓선동 인민재판을요, 국제사회에서 해버린 격입니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일본 국민 80%가 찬성을 합니다. 1. 징용배상 관련 외교적 협의 30일 내 답변 요구. 이 답변을 해라. 여기 했는데 우리나라가 싹 무시합니다.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나선 거죠. 2005년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는 추가 배상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 그때 우리가 국가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그 합의금을요, 보상금을 한 번에 퉁쳐서 받았어요. 왜? 국가가 받아서 우리가 배상해주겠다고 하고 받은 거예요. 받은 문제고, 또 이 강제징용 문제 자체가 강제징용이 아니에요. 게다가 공소시효, 소멸시효가 완전히 지난 거예요. 대법원 판결 강제징용 팩트는요, 펜앤마이크 정규제 TV에서 다뤘습니다. 강제징용이 아닙니다. 일본 회사에서 모집해서 응해서 간 겁니다. 거기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돈 받고 가서 일하는 곳이었어요. 그냥요.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하지만요, 관련 증거 자체가 부족합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냥 그걸 그렇게 판결한 거예요. 뭐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니까 배상해라, 이런 걸로 판결해요. 다 1억 받으려고 이 짓을 한 겁니다. 1억 받으려고. 1억 배상시키려고 국제관계에서 막 조단위의 수백조 단위의 그 국제무역이 갈린 그 외교 문제를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1억 받으려고요. 트럼프 방한했을 때요, 위안부 할머니를 내세워서요, 트럼프와 강제 포용을 하는 쇼를 연출합니다. 트럼프는요, 누군지도 모르고 포용을 해버려요. 이게 일본을 자극하려고 벌인 쇼예요. 위안부 할머니 독도세요 문제, 이거 가지고 일본이 항의를 했어요.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건 머저리 같은 행동을 한 거죠. 또 있어요. 아베가 문재인 취임 1주년 때요, 직접 축하 메시지를 한글로 쓴 케이크를 전달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나왔냐면, 문재인이요, 초등학생 같이요, 거절해버립니다. 1주년 케이크입니다 라고 전달했는데, 나 단 거 잘 못 먹어요, 가져가세요 하고, 안 받습니다, 이래버린 겁니다.
천하의 찐따 같죠? 이런 개찐따 같은 짓을 국제 외교 관계에서 해버린 겁니다. 황당하죠? 청와대가 공식 논평에서 토착 외구라는 말을 씁니다. 토착 외구. 청와대에서요. 청와대 입에서 나옵니다. 한마디로요, 아베가요, 조센징이라는 말을 쓴 거랑 똑같아요. 이 짓을 합니다. 자, 결국 인내심의 한계가 온 일본. 반도체 핵심 부품 불화수소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거 없으면 못 만든다는 거 지금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수출 규제 철회 못한다고 나오는 거죠. 이에 문재인은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요, 달창 댓글 조작단들을요 내세워서요 반일 선동에 열을 올립니다. 각종 맘카페 등을 통해서 반일 불매 운동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천하의 머저리 같은 짓거리를 하게 되죠. 내놓은 대응책이 뭐냐면요, 지금 국산화한대요. 이게 개발하는데 뭐 한 10년이 걸리는 일을 지금 국산화한대요. 당장 코앞에 한 달 앞으로 물량이 없는데, 불화수소 물량이 없는데 이런 황당한 대응책을 내놓습니다. 반도체 신규 소재 연구 집중 지원. 더 황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뒤에요. 그리고 더 황당한 내용은요, 우리나라가 국산화를 하려고 해도 이 불화수소 국산화가 안 됐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깨문 환경단체 주도로요 만들어 놓은 환경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국산화가 안 됩니다. 삼성이 수차례 공장을 만들려고 그래도요, 이 환경규제 때문에 못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산화를 못했던 거예요. 자, 이 환경규제를 주도했던 단체가 누굴까요? 그리고 이 규제에 앞장섰던 인간이 있는데 바로 문재인이겠죠. 왜? 문재인과 대깨문 환경단체는 한 몸이죠. 그죠? 당시 문재인 트윗입니다. 삼성 구미 불산가스는 지금부터라도 유출된 가스의 독성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국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이런 휴지를 했어요. 뭐 마스크 끼고 이런 사진 찍고 불산가스가 너무 위험하다 어쩌고 저쩌고 또 선동을 하는 거죠. 물론 위험하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안전책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너무 위험하니까 안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트윗을 써버립니다. 그 불산가스, 이 불산가스가 불화수소의 원료입니다. 이 불산가스를 뭐 공장을 지으면 뭐 당장 주변 사람들 다 죽고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문재인이요. 이렇게 트윗을 써놨죠. 당시 삼성은요, 불산 공장이 국내에 꼭 필요하다고 정부에 절실하게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각종 환경단체와 함께 불산 공장 국내 설립 격렬하게 반대. 그 때문에 높아진 환경기준 덕택에 국내 불산 공장 설립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불산 공장이요, 불화수소를 만드는 원료예요. 이 불산이요. 그 반도체 핵심 소재. 지금 일본한테 수입한. 그래서 결국 일본에서 계속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된 건데,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갑자기 국산화 지원한다. 황당하죠? 이 인간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각종 재앙 같은 일을 항상 먼저 해왔던 인간, 바퀴벌레 같은 인간입니다. 이쯤 설명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머저리 같은 인간을 저 자리에 앉혀놨는지 아시겠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면 정말 큰 재앙이 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실질적인 대통령 이재용 회장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립니다. 저는요. 이런 중요한 일은요, 쩝쩝이가 나서서는 일을 더 망칩니다. 나서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자꾸 쩝쩝이가 나서서 해결하라 이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저번 강원도 산불 때 있잖아요. 전국의 큰 산불 때 쩝쩝이는 안 나타났었죠? 그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때 쩝쩝이가 안 나타나고 뭐 술 먹고 자타는 등 그게 가짜뉴스라는 등 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때 쩝쩝이가 안 나타나서 화재가 그 정도에서 마무리된 겁니다. 쩝쩝이가 그 화재 때 나타났으면요, 아마 지금쯤 전국이 다 탔을 거예요. 그런 화재가 있을 때는요, 쩝쩝이는요, 일부러 술을 처먹여서라도 재워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쩝쩝이한테 한일 문제 해결하라고 부추기지 말아주세요. 그럼 할 줄 아는 건 쇼질, 반일 선동 그런 거밖에 안 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할 줄 아는 거. 우리 이재용 회장